자, 먼저 안내 말씀드립니다. 본 내용은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참고 자료일 뿐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정 종목 추천이 아닙니다. 자, 2026년인데 혹시 아직도 이 지표 하나를 모르고 기술주에 투자하고 계신가요? 시장의 판을 완전히 뒤흔들 단 하나의 법률, 그리고 그로 인해 재편될 진짜 주도주에 대해서 지금부터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 바로 시작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그려나갈 투자 지도입니다. 먼저 3월에 닥쳐올 단기적인 폭풍우, 즉 시장의 변동성을 분석하고요. 그 속에서 우리를 굳건히 지켜줄 장기적인 닻은 무엇인지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승리하는 투자 전략까지 함께 완성해 보시죠.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가장 먼저 우리 코앞에 닥친 위협부터 짚어봐야겠습니다. 바로 미국에서부터 시작될 어쩌면 시장을 크게 한번 흔들 수도 있는 거대한 데이터 폭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타임라인에서 우리가 정말 눈여겨봐야 할 날은 단연 3월 11일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과거 미국 정부 셧다운 여파로 시장의 심장과도 같은 두 개의 핵심 지표, 바로 물가지표 CPI하고 고용지표 NFP가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같은 시간에 발표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전 세계 모든 트레이딩 알고리즘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벤트거든요. 이건 엄청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근데요, 이게 단순히 한 달짜리 데이터 발표가 아니라는 점이 더 중요합니다. 바로 벤치마크 수정이라는 게 함께 이뤄지기 때문이죠. 이게 뭐냐면 지난 1년에서 2년간 우리가 철석같이 믿어왔던 강력한 미국 경제의 근간, 즉 폭발적인 고용 증가가 사실은 통계적 착시였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만약 과거 데이터가 대폭 아래쪽으로 수정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미국 경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일찍부터 식어가고 있었구나라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장을 지배하게 되고요. 연준은 금리 인하의 가속 페달을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자, 미국이 이런 데이터 폭풍에 직면한 바로 그 순간에 한국 시장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한 기반 위에서 말이죠. 과연 무엇이 다른지 다음 장에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차트가 그 단단한 기반의 핵심을 아주 명쾌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숫자의 나열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펀더멘탈, 그 체질 자체가 AI 하드웨어 기지로 완전히 전환되었음을 선언하는 지표나 다름없죠. 특히 반도체 수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폭증했다는 점, 이게 바로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바로 이 숫자, 플러스 102.7%.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단순한 경기 순환의 사이클이 아니라 AI가 이끄는 거대한 구조적 슈퍼 사이클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1조 원. 이 숫자는 앞서 본 거시적인 트렌드가 어떻게 실제 기업의 행동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숫자죠. 이건 단순한 투자 발표가 아니에요. 차세대 AI 반도체 핵심인 HBM 공급망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거의 국가적인 차원의 거대한 베팅이라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요,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사실 서막에 불과합니다. 진짜 게임 체인저, 수십 년간 한국 증시의 발목을 잡아왔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끝장낼 수도 있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법 개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오늘 설명의 핵심 중의 핵심이자 한국 시장의 미래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과거의 문제점부터 한번 보죠. 대주주들은 이 자사주를 마법처럼 활용했어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자신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했죠. 하지만 앞으로는 이 마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법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면 1년 안에 의무적으로 소각, 즉 태워서 없애도록 강제하기 때문입니다. 전체 주식수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제가 가진 주식 한 주의 가치는 기계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너가 아니라 일반 주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가 드디어 법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 법 개정이 한국 증시의 판을 바꾸는 이유는 이게 단순히 몇몇 기업의 호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처럼 수백 조를 굴리는 거대한 기관들이 자신들의 투자 모델 자체를 다시 짜야만 하는 상황을 만들거든요. 한국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구조적으로 높아지니 포트폴리오 안에서 국내 주식 비중을 늘리라는 시그널이 기계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그 거대한 돈은 어디로 갈까요? 맞습니다. 바로 새로운 주도주를 찾아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거시적인 환경과 제도라는 새로운 판이 짜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들은 이제 어디에 집중해야 할까요? 주도권의 이동은 꽤 명확해 보입니다. AI 칩 그 자체에서
이제는 그 칩이 세상을 움직이는 물리적인 기계, 즉 로봇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제 20년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가장 똑똑한 돈은 이제 가치 사슬의 아랫 단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대장주들은 이미 충분히 재평가받았죠. 하지만 이들에게 소재, 부품, 장비를 공급하는 이른바 소부장 기업들은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 같은 치플레이션 압박이 완화되면서 이제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일만 남았기 때문이죠. 진짜 초과 수익, 즉 알파는 바로 이런 곳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다음 메가 트렌드는 바로 물리적 AI, 즉 피지컬 AI입니다. AI가 컴퓨터 스크린과 데이터 센터를 벗어나서 우리 현실 세계의 로봇과 결합하는 단계죠. 막대한 전력을 소모하는 거대 언어 모델의 한계를 넘어 이제 AI가 스스로 보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시대로 진입하는 겁니다. 곧 열릴 엔비디아의 GTC 컨퍼런스에서 이 거대한 변화가 전 세계에 공식적으로 선포될 겁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완전히 새로운 승자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LG 이노텍은 더 이상 단순한 아이폰 카메라 부품사가 아니죠. 로봇의 눈이 돼 비전 시스템 공급업체로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현대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품은 로보틱스 플랫폼 기업으로 그 가치가 재정이 되고 있죠. 시장은 이들의 과거가 아닌 로봇 시대의 미래에 베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모든 분석을 바탕으로 이걸 어떻게 실제 포트폴리오로 녹여낼 수 있을까요? 월가의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아주 고전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코어 새틀라이트 전략인데요. 이걸 우리 상황에 맞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표가 바로 그 전략의 청사진입니다. 포트폴리오의 중심, 즉 코어는 70% 비중으로 AI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거대한 구조적 성장에 투자합니다. 이건 양보할 수 없는 핵심 베팅이죠. 그리고 나머지 30%의 위성, 즉 새틀라이트 자산으로는 전술적으로 초과 수익을 노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최근 주목받는 조방원, 즉 조선, 방산, 원전 테마 같은 곳에서 추가적인 알파를 사냥하는 거죠. 여기서 정말 실용적인 팁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투자 전략도 세금 문제 때문에 망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배당주 같은 인컴 포트폴리오를 운영할 때 이걸 일반 계좌가 아닌 ISA, 즉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에서 운용하는 것만으로도요 15.4%의 배당 소득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여러분의 최종 수익률을 바꿔놓는 마법 같은 행동이죠.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당장 3월 한 달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최종 실전 투자 가이드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 행동 계획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다가올 변동성 국면에서 우리가 먹잇감이 아니라 포식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특히 3월 둘째 주 미국의 데이터 쇼크로 시장에 비이성적인 공포가 닥쳤을 때 그걸 우리가 장기적으로 확신하는 구조적 승자의 주식을 싸게 담을 수 있는 절호의 진입점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공포의 사고, 환희의 파는 기본을 지키는 거죠. 이건 앞서 말씀드린 전략을 실제 자산 배분으로 옮긴 하나의 예시입니다. 전체 자산의 50%는 반도체라는 핵심 성장 트렌드에, 나머지 50%는 방산이나 바이오 같은 전술적인 위성 테마에 배분해서 균형을 맞춘 포트폴리오죠. 물론 여러분의 위험 감수 능력에 따라서 이 비율은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답은 아니니까요. 궁극적으로 우리 같은 장기 투자자의 목표는 시장의 단기적인 고점이나 저점을 예측하는 게 아닙니다. 단기적인 변동성 속에서 잃지 않고 살아남아서 이 강력하고 장기적인 메가트렌드 안에서 자산을 복리로 불려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기는 투자입니다. 이 한 문장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과 생존의 무대입니다. 3월은 분명 소음으로 가득할 겁니다. 하지만 그 소음 너머에서 한국 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보내는 신호는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명확합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이 거대한 신호에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투자 프레임워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주식으로 세상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